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힐링영어 범쌤이에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요거를 지금 클릭해서 들어오셨다는 것 자체가 일단 절반의 성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안내해드리는 대로 안 하기가 어려울 거거든요. 제가 이제 구미가 확확 당기게 해드릴 테니까 제 말을 잘 들어주시면 이제 뭐라도 분명히 하게 될 거예요. 알겠죠? 제 타이틀 3년 내내 고생할 바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봤잖아요. 지금 1학기 끝났으니까. 그럼 이제 자기가 분명히 부족한 게 뭔지가 스스로 알아요. 내가 단어가 많이 부족해서 문제를 많이 틀렸는지, 어법이 엄청 구멍들이 많아가지고 문법 문제를 많이 틀렸는지, 또는 이제 독해 자체가 약간 조금 어려워가지고 막 뭐 일치불일치 문제 영어로 나온다, 영영풀이 문제 영어로 나온다, 이런 거에 대처를 전혀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문제를 많이 틀렸는지 이런 걸 여러분 스스로 잘 아십니다. 그럼 이제 이걸 알면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 근데 이제 그거를 안 하거나 처음에는 호기 좋게 시작하려고 하지만 금방 포기해버리거나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번 여름방학이 또 그냥 단순한 어떤 허송세월만 보내지는 그런 여름방학이 될까봐 제가 약간 걱정이 돼서 제가 좀 촬영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무조건 성공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알겠죠? 네. 자, 일단은 자가진단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1학기를 경험을 했잖아. 그럼 잘 봐봐. 학교나 인강 수업 중에 선생님이 하는 말,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머릿속에 물음표가 생긴 적이 종종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 수업을 들었어. 뭐 아니면 인강 영어 수업을 들었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하는 말이 좀 어려운 거야. 무슨 뭐 관계대명사 어쩌고 저쩌고, 이게 뭐 대시 무슨 뭐 수식을 하고, 뭐 됐다 하면 뭐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이건 접속사고, 뭐 이건 동격이고, 이건 관계부사고, 막 이런 말들 있잖아. 이건 현재 완료고, 현재 완료 수동이고, 그쵸? 그럼 이런 말들이 어려워.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이번 학기 동안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아마 상당히 많을걸요? 그럼 이제 그 말이 문법이 약간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아니, 물론 문법 용어를 많이 한다 그래 문법을 잘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영어의 정규 교육과정을 따라가지고 수업을 받으려면 그래도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가 대충 이해는 돼야 효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자, 내신이든 학평이든 문법 문제가 나오면 심적으로 불안감을 느낀다. 그 문법을 조금 자신 있는 학생들은요, 문법 문제가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문법 문제 나오면 자기 혼자 맞추려고요. 왜? 주변 친구들은 이제 문법을 좀 많이 어려워를 하기 때문에 문법이 문제가 나오면 오히려 반가운 거야. 난 이걸 맞출 수 있을 텐데. 아우, 제발 좀 문제 2개 고르라고 했으면 좋겠다. 모두 고르라고 했으면 좋겠다. 문법상 틀린 개수 찾으라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이런 고난이도의 문제를 오히려 원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의 만 학생들은 문법 문제가 나오면 좀 위축부터 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문법이 꽉 잡히지 않은 이상 위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쵸? 응.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동사를 보고 바로 수동태인지 능동태인지 말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 제 강의를 한 달 정도라도 들어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요. 제가 강의 속에서 동사 보자마자 무조건 이거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 바로 판단돼야 된다고 제가 엄청 강조하죠. 솔직히 인정하시죠? 지금 이 캐스트를 보러 오신 분들 중에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고 안 들으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 아닙니까? 제가 맨날 동사 보자마자 능수동 구분 안 되면 저한테 질문 게시판 빨리 때리라고. 그럼 제가 이 무료 영상 같은 거 제가 드릴 테니까 그걸로 이제 보충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동사 보자마자 얘는 능동태, 얘는 수동태, 이게 바로 오시나요? 그게 안 오신다면 문법이 부족한 겁니다. 확실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까요? 제 강의를 들으셔야죠. 물론 사실 제 강좌가 아니어도 좋아.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 캐스트를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면 기왕 이렇게 들어오신 김에 저와 함께 하는 게 어떨까요? 그죠? 고등영어 어법 개념부터 문풀까지 한 방에 완성이란 강좌가 있어요. 요 앞에 이 계정이란 말이 붙어 있어. 이 계정이라 그래갖고 22년도에 찍어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불과 작년 겨울 때부터 쭉 찍어온 거야. 그러니까 상당히 새 강좌란 말이에요. 알겠죠? 요거 한 강이면은, 요거 한 강좌면은, 제가 단언컨대, 제가 단언을 좀 해볼게요. 단언컨대, 저거 문법 한 강좌만 들으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년 내내 다른 문법 강좌를 찾아 들을 필요가 없게 될 겁니다. 왜? 아니, 기본적인 개념부터,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개념이냐면, 뭐 문장의 형식 있죠?
문장의 형식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주어가 뭐냐, 동사가 뭐냐, 목적어가 뭐냐, 보어가 뭐냐 이런 개념 정리부터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개념, 심화 개념, 문풀. 문풀도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어법 기출, 2학년 수준의 어법 기출, 3학년 수준의 어법 기출, 그리고 역대 수능 기출 어법 문제까지 다 풀어버려요. 그거를 이 강좌 하나로 끝냅니다. 그래서 문법을 여기서 한 번 하고 또 부족해가지고 다른 데서 또 한 번 하고 또 부족해가지고 계속 평생을 부족하게 하지 않고 제 강좌 요거 하나만 들어주시면요. 문법은 끝나요.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그냥 계속 실전 싸움이야. 내가 분명히 머릿속에 박혀있는 이 문법적인 지식이 실전 상황에서도 그게 잘 보이냐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고 나름대로 적용 스킬이 올라가도요. 항상 새로운 지문을 보고 그 지문 속에 나와 있는 문제를 풀 때 약간 그 딜레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잖아. 나는 개념을 알고 있지만 내가 아는 개념이 이렇게 제대로 나온 게 맞냐 이걸 판단하는 그 훈련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냥 훈련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와의 싸움이란 말이야. 근데 그 전까지 개념 자체가 일단 단단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제가 다 만들어 드린다고요. 그리고 이 강좌 속에서 이미 한 100문제 정도의 어법 기출문제를 풀어요. 여러분들 말이 100문제지 100문제면 얼마나 많은 양인 줄 아십니까? 아니 기껏해야 학평에 문법 문제 꼴랑 하나씩 나오잖아요. 그잖아. 그러면은 한 모의고사 회차당 어법 문제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100문제 푼다니까요. 여러분들 거기다가 제가 문제만 풀겠어요? 제가 해설 기가 막히게 드리고 그 해당 정답과 관련한 문법적인 개념 다시 정리시켜드리고 뿐만 아니라 매력적인 오답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다 설명드리죠. 오케이? 그것까지.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개념, 그냥 개념, 심화 개념, 문제풀이, 실전 다 한 방에 끝내는 강좌입니다. 그냥 이거 들으시면은 그냥 만족이 안 되실 수가 없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맛보기라도 듣고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 맛보기를 듣거나 제 강의를 들었는데 뭐 마음에 안 든다고 해. 그럼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한 번도 안 들어보지만 말아보세요. 한 강의라도 제발 꼭 들어봐. 듣고 판단해 주세요. 듣고 여러분들이 무슨 판단을 하든지 간에 저는 승복하겠습니다. 다만 아무것도 듣지 않고 판단하시지만 말아주세요. 알겠죠? 근데 저는 확신컨대 여러분들이 제 강좌를 한 강의라도 들어오신다면 다음 강의 듣고 싶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해 자가진단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준비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왜냐면 여러분들 시간 소중한 거 제가 뻔히 알거든요. 여러분들 소중히 굉장히 시간이 귀중한 거를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정말 탄탄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쉽게 이해할까를 제가 엄청 연구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제 엄청나게 연구를 해온 결과물을 이 과실, 엑기스만 여러분들이 쪽쪽 빨아 드시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준비를 해드릴 거예요. 알겠죠? 독해 자가진단. 자, 내신에서 일치불일치 문제가 나왔을 때 선지가 영어로 되어 있으면 큰 어려움을 느낀다. 이런 분들 많잖아, 솔직히.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게 좀 여러분들 입장에서 억울한 게, 선생님, 제가 내신 이거 중간고사 보려고 주어진 범위를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저 거의 다 외우다시피 했는데, 아니, 문제가 이런 거 나왔는데 선지가 다 영어로 되어 있고 막 그 선지에 나와 있는 단어도 어렵고 막 뭐 문장도 복잡해가지고 그게 해석이 안 돼가지고 문제를 몽땅 틀렸어요. 억울하죠? 억울합니다. 이거 참 억울해. 왜냐면 이게 내신이면 얘가 얼마나 주어진 범위를 성실하게 했느냐를 좀 판단해줘야 되는데 요즘 시험지는 점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진짜 영어를 좀 잘하냐 이런 걸 판단하는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요즘은. 근데 트렌드가 이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우리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이런 걸 여러분들 많이 느낀다. 독해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항상 자기 자신을 좀 겸손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나는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을 거야. 나의 부족함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나 정도면 괜찮잖아? 물론 이것도 좋은 자신감이라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학습자 입장에서는 약간 겸손하게 판단을 하는 게 좀 더 이득을 많이 보실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영영풀이 문제가 기습적으로 나왔을 때 영영풀이 해석하는데 어려움 느낀다. 영영풀이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시험 보신 분들 중에서도 선생님, 저희 학교 시험지에 영영풀이가 엄청 나와가지고 애 엄청 먹었어요. 그래서 많이 틀렸어요. 이러신 분들 많을 거란 말이야. 물론 그 영영풀이도요. 그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 범위가 있어. 그럼 그 시험 범위에 수록되는 대부분의 좀 어려운 단어들에 대한 영영풀이를 미리 학습하는 거 크게 도움이 되죠. 하지만
그 모든 단어들의 영영풀이를 찾아보는 게 쉽지 않을 뿐더러 설령 찾아서 본다고 하더라도 내가 봤던 영영풀이랑 학교 선생님께서 수록하실 영영풀이가 말이 다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도움이 안 되지는 않지. 그러니까 왜냐면 어차피 이 단어를 설명하는 말만 좀 다를 뿐 비슷할 테니까 뭐 내가 이 사전에서 공부한 영영풀이를 공부를 했다 그래서 다른 사전에 새로운 다른 말로 영영풀이가 나왔다고 했을 때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생각보다 영영풀이 하나하나 막 시험 범위에 맞춰서 하는 게 효율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일단 지문 빠삭하고 이 지문 속에 어떤 단어가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빠삭한 상태에서 내가 독해력과 해석력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영영풀이를 딱 봤을 때 아 이거는 이 단어에 대한 영영풀이네. 이게 바로바로 되는 게 이게 이상적인 거거든요. 내가 봤던 영영풀이가 나왔다. 이것도 물론 안 좋은 건 아니겠지만 그거보다 더 상위 버전이 뭡니까? 내가 지문 알고 있고 지문 속에 수록된 단어 알고 있고 이 단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대충 알고 있고 영영풀이 보니까 딱 봐도 이 단어 가리키는 거네. 이렇게 하는 게 베스트죠. 우리는 방학 동안에 그걸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영영풀이라고 하는 게 아니 학습자가 이 단어를 모르니까 영어로 쉽게 설명해 줘야겠다라고 나온 게 영영풀이잖아요. 근데 그 영영풀이를 해석을 너무 어려워할 정도라면 자기가 아직 내가 독해력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구나. 이거를 빠르게 인정을 하고 그리고 방학 동안에 뭘 더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긴 문장에서 주어랑 동사를 찾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그죠?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야. 굉장히 길고 복잡한 문장이 나오면 주어 동사를 찾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조금만 문장 길어졌는데 막 주어 동사를 못 찾아. 또는 주어는 이건데 완전 엉뚱한 주어를 찾아. 심지어 품사도 틀려. 예를 들어 주어는 품사가 명사거든요. 근데 다른 품사를 가리키면서 이게 주어 아니냐 이러고 있어요. 이러면은 문법도 독해도 다 부족한 거죠. 맞죠? 투부정사 대시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난감함을 느낀다. 뭐 투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왔습니다. 투부정사라고 하죠. 또는 뭐 대시 나왔어요. 갑자기 뭐 명사 다음에 대시 나와. 동사 다음에 대시 나와. 그죠? 그럼 이런 대시 나왔을 때 이거는 내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그것 이런 지시대명사, 지시형용사가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해석하지?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독해력, 해석력이 많이 부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 해석을 차근차근 하는 방법을 익히지 못한 거야 아직. 그러니까 그것뿐이에요. 대신에 거꾸로 익히기만 하면 문장이 아무리 길어져도 해석하는 방식이 바뀌기는 어렵기 때문에 문장만 길어졌을 뿐이죠. 그래서 자기가 계속 나름대로 법칙성 있게 해석을 시도하려고 하게 되고 그게 통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내가 이제 어느 정도 해석법은 갖췄으니까 단어만 더 외우면 되겠다. 수거만 더 외우면 되겠다.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게 돼요,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생각이 될래도 내가 기본적인 법칙성 있는 해석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 그 단계가 되는 거야. 나 이제 단어만 더 외우면 되겠네.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나는 뭐 해석도 잘 안 되고 중구난방을 해석하고 단어만 조합해서 해석하시는 이런 상황이라면 뭔가 자기만의 이것만 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도대체 내가 뭐가 부족한 거지? 나는 그냥 막연하게 다 부족한 것 같아. 그냥 막연한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게 좀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해? 영어 독해 13시간으로 끝낸다. 제 강좌 들어주시면 돼요. 13시간입니다, 여러분들. 13시간 투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하루가 24시간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진짜 말도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각 잡고 밤을 새가지고 제 강의를 쭉 들었어요. 13시간이면 종강이에요. 근데 13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제가 좀 알려드릴까요? 잘 봐요. 이거 제가 과장 보태진 않을 거예요. 제가 수업하는 걸 그냥 그대로 보여드릴 거니까 잘 한번 보세요. 자, 이 강좌 선택하시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굉장히 단순하죠. 그래서 올바른 환경 하에서 이 모든 제안들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더 대왕 이후의 시기에서 이런 단순한 9단위의 부분부터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런 거 마저 제가 다 가르쳐 드려요. 이렇게 해석을 해봐라. 이런 걸 전치사라고 하는데 전치사가 나오면 뒤에 나와 있는 명사부터 해석을 하는 거야. 해서 올바른 환경 하에서 모든 이 제안들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더 대왕 이후의 시기에서 이런 기초적인 부분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강좌의 중반쯤 되잖아? 이런 거 배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을 자유롭게 해석하게 돼. 봐봐. 자, 심리학자들은 부릅니다. 사람들을 어떤 사람, 적은 양의 돈을 많은 자선단체에다가 기부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따뜻한 빛 기부자라고 부릅니다. 이런 문장이 해석이 되게 돼요. 오케이?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후반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이런 거 지금 다 수능 기출문장들이거든요. 이 두 개는 다 수능에 실제로 나왔던 기출문장들이고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장들이에요. 이런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물론 제 강의 13시간 들었다고 갑자기 막 하나도 안 되던 게 이제 이런 문장 보자마자 바로 해석이 다 가능하고 모든 게 이해 가능하냐? 그렇게 말하면 제가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법칙성을 제가 계속 강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문장이 나와도 해석을 도전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뭐 아포칼립스 나우란 영화에게 배경을 줌으로써 명사 다음에 that 나왔네? 그럼 보통 수식이야. 그럼 어떤 배경이냐? That was contemporary at the time of its release. 그 영화의 개봉 시점과 동시대적인 그러한 배경을 줌으로써. 맞잖아요. 항상 이렇게 전치사가 나오면 뒤에 먼저 해석을 했잖아. 그럼 봐봐봐. 그 영화의 개봉의 시점과 동시대인 그러한 배경을 이 영화에게 줌으로써 관객들은 be able to, 이건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죠. 뭐뭐 할 수 있다. 관객들은 경험하고 또 identify with. 정말 중요한 표현이에요. 아마 잘 모르실 거야. 그러니까 이게 법칙성이 생기면 이런 단어 싸움이라니까, 표현 싸움. 이게 어디에 공감하다는 뜻이에요. identify with가. 그럼 어떻게 돼? 자, 관객들은 그 영화의 주제를 더 쉽게 경험하고 그 주제에 더 쉽게 공감하게 될 겁니다. 뭐에 비해서? 관객들이 그러했을 것에 비해서. 어떤 경우에? 만약에 그 영화가 had been a literal adaptation of the novel, 그 소설의 글자 그대로의 각색. 보통 adapt라고 하면 적응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각색이란 뜻도 있어요, 여러분들. 수능에 최소 3번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소설의 글자 그대로의 각색이었더라면 관객들이 그 주제를 경험하고 그 주제에 공감을 했을 그러한 정도보다 어때요? 이제 영화의 개봉 시점에 맞춘 그러한 배경을 이 영화에게 줬다 보니까 관객들이 그 주제를 더 쉽게 경험하고 공감할 수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처음엔 이렇게 약간 미약하게 시작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 1강을 들으면 선생님, 아니 이 정도로 해도 돼요? 아니 이건 너무 쉬운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 그러다가 요래다가 이제 뭐 요래 되심당 이런 거지 뭐. 그쵸?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게 제가 만들어 드린다니까. 알겠죠? 제 강좌 이름이 뭐라고요? 영어 독해 13시간으로 끝낸다. 이거 하나로 끝내세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저 여름방학에 다른 것은 뭐 없을까요?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문제풀이를 좀 하고 싶어. 그러면 이거 들으시면 돼요. 3개년 모의고사 기출 한 바퀴 돌리기, 자이스토리 전국연합 모의고사 제가 강좌를 찍었거든요. 가장 최신 버전으로 찍어놨습니다. 제가 매해마다 찍고 있어요. 그래서 뭐 23년, 24년, 25년 다 찍어놨어요. 그래서 이거 들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좀 단어를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 능률북학 어원편 핫한 단어장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것도 이제 고교 필수편도 있는데 저는 능률북학 어원편이에요. 요거 강좌를 찍어놨어요. 근데 이 강좌의 특징이 또 뭐냐면 여러분들 보통 표제어만 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좋아. 표제어라도 외우는 게 어디야. 근데 저는 이 표제어에 대한 암기를 시켜드릴 뿐만 아니라 어원을 통해서 암기까지 시켜드릴 뿐만 아니라 모든, 이건 제 정성이 들어갔어요. 표제어가 그동안 역대 수능 기출이 될 가능성이 높을 거 아니야. 왜냐면 중요한 단어들이 다 표제어이기 때문에 이러한 단어들은 수능 어딘가에 기출이 됐던 단어들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제가 역대 수능 기출 문장을 다 뒤져서 제가 그 표제어가 기출된 문장 중에서 가장 독해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그런 문장을 제가 엄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표제어 암기와 함께 그 여러분들이 암기한 단어가 몇 년도 수능 기출에 이런 문장으로 나왔다라는 걸 보여드리면서 그 기출 문장을 해석까지 시켜드리면서 여러분들 독해력까지 챙겨드려요. 알겠죠? 이 단어 강의 하나만으로 단어 암기뿐만 아니라 이 단어가 수능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보여드리면서 문장 분석해드리면서 여러분 독해력과 해석력까지도 제가 잡아드립니다. 들어보세요. 후회는 없으실 겁니다. 제로. 알겠죠? 네.
그래서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그냥 이제 여기까지 제가 했잖아. 뭐 문법 강의 있다, 독해 강의 있다, 그 다음에 단어 있다, 문제풀이 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했으면 좋겠지.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개라도 확실히 하잖아요? 성공입니다. 그 여름방학은. 다만 성공을 작게 할 거냐, 성공을 크게 할 거냐, 이건 여러분들의 몫이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공을 크게 했으면 좋겠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이 중에서 하나라도 하면 이미 큰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지만 말아주세요. 약속. 약속의 하이파이브. 짠. 약속의 엄지척. 짠. 약속의 하트. 짠. 오케이. 그럼 저는 여러분들을 강의 속에서 기다릴 테니까 그냥 뭐 골라 잡아요. 한 3개 골라 잡아가지고 오세요. 알겠죠? 제 얼굴 자주 보면 좋잖아요. 네. 전 여러분들 자주 보고 싶단 말이에요. 저는 이 카메라 너머로 여러분들이 제 강의 열심히 들어주고 계시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더 뭐랄까 여러분들이 현장 학생들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최대한 좀 생동감 있고 활기차게 수업하려고 노력 많이 하거든요. 궁금하시다면 저와 함께 해보세요. 그러면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또는 이제 또 다른 더 유익한 캐스트 또 뵐 테니까요. 자주 찾아와 주세요. 안녕.